네, 2019년 6월 10일 월요일 장 마감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5월달 폭락장을 맞이하면서 겪으면서 말씀드렸던 6월장에 대한 생각, 그렇죠? 6월장에 대한 의견이 점점 더 현실화되고 있는 그런 날 중에 이제 대표적인 날이 되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6월 달은 일정들이 정말 5월 말에 있는 돈을 다 끌었어야 되겠다라는 감이 올 정도로, 그렇죠? 잠자고 있는 돈이 있으면 5월 말 6월 초면 그냥 들이부어야 되지 않나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싶을 정도로, 그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로 6월 달에 5월 달에 무너졌던 내용들, 5월 달을 망가뜨렸던 그런 내용들이 6월 달에 풀릴 만한 일정들이, 그 이슈들이 풀어질 일정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는 달이 6월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5월 달이 유난히 많이 망가졌다면 6월 달은 일정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서 다 올리면서 해결할 거다. 하나하나씩. 트럼프, 시진핑 미중 무역 전쟁 이슈도 G20 회의 2019년 6월 29일을 향해 가면서 해소가 될 것이고, 그때까지 안 올라가다가 2월 29일에 바짝 딱 올라간 게 아니라 그 시기가 점점 되면 될수록 이게 서서히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월 13일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포지션이 변화가, 그쵸? 그 5월 폭락장을 반영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아요. 뭐예요? 어느 정도 원위치를 시켜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제가 계속 파생 시장에서 큰 무리 있는 흐름이 없다.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금 이거 하나하나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면 이게 대충 5월이 떨어졌으니까 6월에 올라가겠지 이런 게 아니라 하나하나 살펴보자면, 일단 기본적으로 G20의 6월 29일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해소 기대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트럼프도 맨날 엉망으로만 만들겠어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재선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G20에 또 뭐가 있어요? 또 대북 문제 해결될 수 있는 기미가 있을 것이고. 항상 요거 기대감이잖아요. 이 뒤에 얘네들이 실망감으로 바뀔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그거는 7월 달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6월 달에는 대북 쪽 문제, 어떤 이제 미국과 이 정상회담 얘기가 또 나올 수 있을 것이고, 미국. 그다음에 또 한미 정상회담 얘기 또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 제가 방금 전에 6월 13일 내마녀의 날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파생 포지션이 지금 5월 하락장을 반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 뭐예요? 다시 일부 떨어졌던 거 일부 원위치를 시켜놓고 끝나야지만 포지션이 맞는 거다. 딱 보면 6월 13일까지도 6월 초에 그 전까지 올라가겠죠. 올라오고 있잖아요 지금. 네 번째, 신용잔고에 대한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어요. 신용잔고는 지금 날이 갈수록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이 뭐예요? 신용잔고 누가 쓰는데 주로? 개인들 예탁금 또한 떨어져요. 이게 뭔데? 개인들이 떠나가고 있다. 왜 떠나가는데? 지금 주식을 하는 사람만 계속 매수를 하는 거지? 포기하고 떠나는 사람들은 많이 있다. 그럼 어디로 떠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은행으로 맡기는 건가? 아니면 그냥 다 잃고 그냥 어디 가서 다시 일하는 건가? 아니면 가상화폐 시장으로 가는 건가?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지만, 근데 가상화폐 시장의 거래가 늘고 있으니까 가상화폐 쪽으로 가는 게 많겠죠. 아무래도 가상화폐 시장의 거래가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비트코인 1,000만 원이 다시 올라오면서 거기로 가는 게 많겠죠. 잠자고 있던 자금들, 주식에서 실패한 자금들이 다 이동하겠죠. 전국적으로. 신용잔고가 줍니다. 신용으로 매수 못하고 매수한 것도 다 털리고 없어요 지금. 신용으로 좀 있으면 이제 구조원대 찍을 것 같아. 구조 9천원. 좀 있으면 10조 1천원까지 떨어졌어요. 10조 1천원. 그 다음에 기술적인 걸로 이 외에 많은 이제 멕시코 문제 해결됐죠. 일단 여기 멕시코 문제가 해결됐죠. 그렇죠? 멕시코 쪽 트럼프 멕시코 공격하는 거 해결됐죠. 유예하기로 했잖아요. 중국 쪽으로도 유예하는 걸로 점점 풀어가려고 하고 있죠. 하나하나씩 뭔가 지금 실마리가 지금 풀리잖아요. 판이 깔렸잖아요. 어떤 판? V반등에 대한 판. V반등이 나고 나면은 결국 그냥 결코 전에 회복만 딱 시켜놓고 끝날까요? 아니요. V반등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대파동은.
하락을 먼저 강하게 거치게 준 다음에 시작을 해보는 거야. 근데 그게 10월달이라 쌍바닥을 줬다는 거죠. 준비가 됐다. 판이 깔렸다. 결코 이건 포기해야 될 장이 아니라 붙어야 될 장이다. 계속 강조했던 거. 그쵸? 그 다음에 기술적인 내용으로. 이거는 제가 금요일에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1순위로 가장 좋은 기술적인 파동이 나온 게 일본이다. 일본 시장이 뭐가 나왔어요? 아일랜드 갭 형태가 나왔다. 모든 종목들이 평균적으로 아일랜드 갭을 보여야만 시장이 아일랜드 갭을 보이겠죠? 두 번째, 우리나라 시장도 만만치 않겠다. 갭음봉을 갭양봉으로 메꾸는 형태가 나왔다. 갭. 오늘도 갭 떴어요. 오늘도 갭양봉이네. 갭음봉인가? 보자고요. 자, 1번부터 지금 정리하죠. 1번. 이거 뭐예요? 아일랜드 갭이 시장에서 나와버렸네. 모든 종목들이 모여서 이런 시장을 만들었네요. 강력한 추세 전환의 신호다. 강력한 추세 전환의 시도니까 양봉이 4개가 거칠게 올라온 거예요. 무슨 뭐 갭 띄워가지고 올라오고 또 한 번 갭 띄우고 또 갭 띄우고 뭐야 이거. 이때 떨어뜨린 거 그냥 한순간에 V 반등 만들어버리네. 아일랜드 갭을 만들고 강력한 추세가 전환된다. 그 아일랜드 갭을 만드는 동안에 약한 물량들이 다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포기하고 약한 물량들이 여기서 다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 소화하고 다 가는 게 간편해진다. 훨씬 수월해진다고. 그게 나왔다.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 아일랜드 갭까지는 아니지만 강력한 신호. 양봉 전환돼서 와 이거 밑굴 다 달고 끝났네 이거. 그쵸? 시초가까지 다 회복했네. 그것도 갭 떠가지고. 뭐예요? 갭 음봉을 갭 양봉으로 덮고 갭 띄워서 또 붙여버렸어요. 이 자체가 추세 전환의 강력한 신호 중에 하나다. 라고 금요일에 말씀을 드렸죠. 물론 여기서 내려왔다 이렇게 가는 거야 당연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안 내려올 수도 있는 거니까. 어쨌든 전체적인 추세 전환의 강력한 신호로 보셔도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금요일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심리, 주식은 심리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거죠. 심리가 쌓이고 쌓여서. 개인들, 사람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뭐예요? 갭 띄어서 음봉으로 내려오는 것을 걱정을 했지만, 갭을 메울 것을 걱정을 했지만, 그게 갭으로 돌파를 해버리면 안도 물량이 더 들어와요. 강력한 물량들이. 그게 좀 생겨났던 거고. 지금, 대형주들이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셀트로 헬스케어, 신라젠, 뭐 오늘도, 금요일에도 그렇고, 오늘도 별로 안 움직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뛰어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럼 뭐예요? 중형주급 이하나 중형주급 종목들 다 자금이 이동하면서 다 질보다 양으로 지금 승부를 하고 있는 시장이 돼버렸어요. 그쵸? 일단 종목들이 다 반등이 나오는 거야. 5월달에 무너졌던 것들. 일단 잠시 있어봐야 되겠죠. 분위기 파악해서 거기서 맞춰서 가야겠죠. 근데 여기서 질이 플러스 되면 뭐가 되죠? 시장은 점핑 한번 나오겠죠. 이거 너무 오반가? 점핑이 한번 나오겠죠. 그게 언제? 몰라요. 셀트로 헬스케어나 신라젠이 강하게 치고 달리는 시기에 대형주 들어오면서 그때 뭐가 들어올 것 같아요? 당연히 외국인이 들어옵니다. 지금 외국인들 코스닥 매도예요. 코스피부터 잡고 있어요. 코스피 어떤 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 1.3 삼성전자 올라갔죠? 양봉으로 돌파했죠. 60일 돌파했습니다. 삼성전자 뻔하죠. 외국인들에 의해서 기관 외국인들 개인들만 다 파네. 뻔한 거예요. 지금 심리가 약해진 건 개인들밖에 없다니까요. 외국인들이 코스피 먼저 잡습니다. 코스닥 오늘도 매도입니다. 외국인 코스피 먼저 잡고 코스피만 할까요? 아니요. 금방 또 코스닥으로 들어와요.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 바짝 코스닥을 매도를 하고 있죠. 매수할 때 폭발력이 더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이것조차 코스닥 수급이 V반등 나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도를 잔뜩 해놨다가 매수할 때 폭발적으로 매수하는 거. SK하이닉스 2% 오늘 올라왔네요. 뻔하죠. 외국인들. 개인들만 팔고 기관. 뻔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예요? 셀트론 헬스케어 신라젠이 들어올 때는 외국인이 잡겠죠, 당연히. 지금 외국인들이 뭐 하고 있는데요? 이거 셀트론 헬스케어예요. 뭐 하고 있어요? 개인들 막 바짝 샀죠? 코스닥 막 이렇다니까요, 지금. 외국인들 어마어마하게 팔아놨어요. 평생 팔까요? 외국인들 셀트론 헬스케어 평생 팔아요? 아니요, 절대 평생 팔지 않습니다. 왜? 지네들도 26% 갖고 있다고. 지금 30% 갖고 있어요, 원래. 관리해줘야 된다고요. 근데 이렇게 팔았어요. 살 수 있는 자금이 적어요, 많아요? 많다고요, 지금. 물론 인도 쪽으로 자금이 떠나게 하지만 그건 일부일 뿐이고 우리나라 시장을 관리하는 자금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거 치고 달려야지. 셀트리온이 어느 날, 뭐 당장 내일이 될 수 있고 내일 30만 주 이렇게 잡는 날이 있을 겁니다. 보세요. 내일이든 모레든 어째서 갑자기 30만 주 이상 딱 잡는 날이 올 겁니다. 2, 30만 주 이상 갑자기 폭발해요. 셀트리온 스큐. 그러면서 뭐예요? 코스닥 외국인 매수 들어오고 시장을 한 번 더 점핑되고 730포인트 때까지 쫙. 그런 날이 머지않아 올 겁니다.
오늘까지 안 했으면 내일 올 수도 있고 내일 모레 올 수도 있고 3일 뒤에 올 수도 있고. 신라젠도 마찬가지. 지금 판을 읽으시라고요. 제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는 거야. 신라젠도 지금 외국인들이 바짝 팔고 있죠. 외국인들이 다시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때가 코스닥이 움직이는 날이에요. 제대로. 대형주에 의해서 움직이는 날. 지금 잠시 대형주들이 멈춰서 중형주급, 중소형주급 양으로 승부하고 있는, 다시 질로 승부하고 다시 또 양으로 돌아오는 그 판이 계속 깔릴 겁니다. 그러고서 시장은 10월부터 5월까지 6개월간의 큰 하락장을 맞이하고 W 파동을 그리면서 어디까지 또 올라갈지 모르는 판이 깔릴 겁니다. 언제까지 깔까요? 글쎄요. 트럼프 중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지만 결국에는 미국, 길게는 미국 다음 선거까지, 혹은 더 길게는 우리나라 정권이 바뀌는 시점까지, 기대감 붙을 때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중간에 우여곡절 많을 겁니다. 시장은 계속 갈 수 있어요. 거기까지는. 왜? 엉망이 됐던 나라에서 기대감이 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식은 그 기대감을 먹고 간다고요. 주식은 지금 현재를 반영하는 거 아니고 미래를 반영해서 기대감이 많다면 앞으로 더 이상 망가질 게 없다면 올라가고, 그게 아니라면 떨어지고, 가만히 놔둬도 주식은 떨어지기 때문에. 왜? 갖고 있는 사람들 그냥 팔기만 하죠. 누군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행동을 안 하면 주식은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그런데 기대감이 살아있을 정도로 지금이 박살나 있다면 그거야말로 강력한 호재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분위기 보세요. 우리나라 분위기가 지금 좋아요? 안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엉망이라고 생각해요.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고 소주성도 제대로 된 거 없고 그렇게 생각해요. 뭐 정치적인 생각이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지금 증시 분위기도 전체적인 지표 나오는 것도 그렇고 경제 지표, 경제에 대한 생각이 지금 엉망이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정치를 얘기하는 것보단 경제적으로. 소주성이라는 건 사실 좀 이거 억지예요, 억지. 이건 경제학적으로는 굉장히 억지스러운 주장입니다. 저는 거의 실현 불가능하다고 봤는데 억지라고 봐요. 나중에 어떻게든 뭐 풀어지겠죠. 다른 걸로 대안을 세우겠지만 경제학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경제학적으로는. 저는 항상 분배보다는 아직 우리는 성장해야 된다는 데 쪽으로 좀 맞추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성장률에 대해 신경을 더 써야 된다. 아직 소득 분배보다는. 그래서 지금 그 최저임금이 올라갈 때도 항상 신경이 쓰였어요. 지금 저렇게 많이 올리면 안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기업들이 부담을 느껴가지고 경영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환경에서 법인세까지도 해외 글로벌 시장이랑 글로벌 트렌드랑 안 맞게 반대로 지금 갔잖아요. 더 법인세 늘리고. 안 된다. 이런 상황에서 그 임금 문제까지 건드려버리면 기업들 지금 살아나기 어렵다. 그럼 기업들이 얼어지면 뭐예요? 그대로 주가에서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 기업들과 주가랑 연동이 돼서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정말 저는 최저임금 그렇게 빠른 속도로 올리는 거 정말 반대하는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올려버렸어. 그리고 분배에 집중을 해. 당연히 경제가 엉망이 되지. 자, 그래서 지금 엉망이 됐어요. 그래서 뭐 경제 지표가 성장률이 마이너스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엉망이 됐어요. 그럼 뭐예요? 평생 그렇게 될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어쨌든 해결이 될 거예요. 누군가 해결을 하러 등장을 할 거고, 그게 바로 다음 정권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그 전에 뭔가 바뀌겠죠. 그건 뭐예요? 그게 바로 엉망이 됐을 때 기대감이 살아서 V 반등이 나타날 수 있는 그 딱 지금 시점이라는 겁니다. 지금이. 그게 어떤 방식으로 펼쳐지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떠나가면 안 되고 시장에 붙어 있어야 돼요. 신규로 접근하는 거 굉장히 좋아요. 지금 주식 안 하던 사람들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식 안 하던 사람도 지금 돈을 싸들고 와서 해야 된다고. 해야 돼.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돈 벌려면. 돈 벌기 싫으면 그냥 다른 거 하시고. 적어도 금융시장에 관심이 있으면, 이거는 이거는 사실, 이거는 그냥 인간의 기본, 사람이 기본이잖아요, 그냥. 돈을 벌고 싶어 했다는 욕구 아닌가요, 그건 기본적으로? 그것도 생존 욕구잖아요. 그러고 싶으면 지금 금융시장, 주식시장에 붙어 있어야 돼요, 사실. 근데 개인들은 떠나갑니다. 왜? 너무나 겁을 많이 먹고 힘들었기 때문에, 지쳤기 때문에. 오랜 기간 작년 1월부터
거꾸로 내려오는 시장을 보면서 나 잠깐 붙었는데 1년 해봤더니 이거 안 되겠다 이제 떠나가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1월 달에 순간적으로 폭발했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그럼 떠나갔거든요. 지금 1년 6개월. 절호의 찬스예요. 좀 주식 남아있는 사람들은 절호의 찬스라고 봅니다. 앞으로 해결될 일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해결되면서 기대감 가지고 살릴 만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같을 때 코스닥은 7, 800, 8, 900을 간다고 관점을 보고 하는 게 맞아요. 진짜 나중에 900이 갔을 때 1000, 2000 간다고 거기서 또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엉망이 됐을 때 준비를 하는 게 맞다고 참고하시고 보시고요. 하여튼 오늘 원래 짧게 하려고 했는데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래요. 어쨌든 외국인들 뭐 어디 얘기하다 신라젠 그래. 외국인들이 이제 들어올 시점이 됐고 그게 바로 코스닥 쪽에 있을 것이다. 보시고요. 지금은 일단 잠시만 중소형주에 가 있었는데 다시 중대형주 갔다가 다시 중소형주로 돌아오는 급파등이 있을 겁니다. 그때 맞춰서 계속 매매를 준비하면 되고 폭발하는 종목들이 있으면 거기서 대응하고 압축해 나가고 일단은 우리 방은 종목을 6월 달에 압축을 할 겁니다. 많이 압축을 할 거예요. 종목들 줄이고 일부 종목에 비중을 좀 많이 들어갈 겁니다. 제가 준비하고 있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좀 힘을 실을 거예요. 그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용을 하실 분들은 따로 언급을 해서 신용을 해도 되는지 여쭤보셔도 질문해도 되지만 가급적 신용도 괜찮은 종목으로 할 예정이니까 참고하시고 6월달 한 달을 집중을 해서 사인 놓치지 마시고 집중을 좀 평소보다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것들이 판이 깔리고 여기서 실마리를 잡아야만 합니다. 여기서 해결을 많이 해줘야 돼요. 자, 이 정도. 그다음에 일본, 중국은 살짝 양봉으로 끝났고 아직은 흐름은 좀 더 생겨야 됩니다. 중국 증시가 2,950포인트 정도가 올라와줘야 3차례에 대한 기대감이 생길 거예요. 그다음에 테마적으로는 5G. 5G가 조금 연속적으로 좀 가고 있죠. 진짜 미친 종목들이 좀 많아요. 유비커스 홀딩스가 뭐 시장의 올해 대장이고 1등 900% 올라갔는데 바닥에서. 그다음에 나무기술 오늘은 이제 새로 생긴 게 이제 5G 쪽으로 뉴스가 뜨면서 매직 마이크로가 급 V 반등이 나왔고 그다음에 후속으로 5G 쪽으로 뭐 텔레필드, 우리넷, CS 다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5G 찾기가 지금 많습니다. 여기서 후속으로 올라가지 않은 종목들도 굉장히 많아요. 뭐 보면은 CS 같은 것도 5G 한창일 때 별로 안 올라갔잖아요. 별로 안 움직이다가 이제서야 후속으로 붙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넷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5G가 한창일 때 가장 많이 올라간 건 유비커스 홀딩스밖에 없어요. 제대로 된 건. 얘밖에 없어요. 나무기술이 후속으로 뒤늦게 따라붙어서 강력한 거고. 자, 아직 가져야 될 만한 5G 많은 것 같습니다. 5G 찾기도 좋은 매매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전파 기술도 많이 갔다. 그런데 근데 최근에 좀 잠잠하죠. 아직 가지 않은 KMW도 많이 갔나 그럴 겁니다. KMW도 대장이고 아직 가지 않은 거 저렇게 갈 것들도 지금 준비 과정이 되고 있어요. 왜 바로 못 따라갔을까요? 그 종목이 5G에 맞더라도 그 종목을 누군가 매집을 해서 그걸로 수익을 볼 만한 사람들이 생겨야 돼요. 돈이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돈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돈이 들어오려면 시간이 걸려요. 돈이 매집이 되려면 시간이 걸려요. 그 돈을 준비해서 이걸로 이용해서 누군가 이득이 있어야만 그 종목이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 판이 깔리는 걸 읽어서 요거 좀 판이 깔리네 수상하네. 그때 거기에 들어가 주는 게 좋아요. 그게 어떤 종목일지는 너무 많은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좀 관심주로만 보고 있는 것들. 사실은 근데 RFHRC가 예전부터 제가 오래전부터 이거 봤던 거 여기서부터 봤던 건데 이것도 사실 이렇게 갔잖아요. 묵직하게 갔는데 이것도 사실 완전히 죽진 않았는데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이미 시세가 분출된 거 하지 마시고 근데 관심들은 여기에 더 많이 있으세요. 왜? 그게 보이니까 깜빡깜빡 계속 빨간색으로 보이고 지금 많이 올라간 걸로 보이니까 그렇게 돼요. 그러나 숨겨진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지속되는 테마, 5G가 지속될 수 있는 테마에서는 숨겨진 종목도 나중에 다 키를 어느 정도 맞춰옵니다. 그 관련주도 뭐 이루온 같은 건 전통적인 5G긴 하지만 지금 바닥권에서 누고 있죠. 이런 것도 지금 시작 출발 제대로 안 한 거예요. 이루온 같은 거 관심 가져보실만 합니다. 이런 것도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환경이 돼요.
골 팠잖아요. 이것만 덮어내면 되거든요. 이런 것들도 지금 관심을 가질만 하고 뭐 삼지전자가 오늘 좀 올라갔는데 아직도 출발하지 않은 거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장중에 계속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일단 지금은 뭐 요 정도 5%도 좀 많이 올라갔네. 그리고 코리아 FT도 최근에 5G로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준비를 좀 판을 좀 깔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것도 참고하시고요. 이 정도. 그 다음에 아이고 브리지텍도 있다. 아직 스타트 안 건 거. 등등. 많아요, 아직. 종목이 많기 때문에, 바이오지 관련된 것들. 수소차도 사실 엄청 많이 나왔었던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많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체크해야 될 게 있나? 그 다음에 종목 하나를 소개하자면 제가 오늘 주말 사이에 사실 봤지만 주말 사이에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 이제부터 조금 뭐 해볼 만한 종목 중에서 이제 제가 지금 2,400개 종목을 다 보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중 실을 걸 한번 검토를 하기 위해서 2,400개 종목을 다 보는데 한 1,000개 정도가 남았어요. 절반 정도를 봤어요. 1,000개 정도를 더 이제 한 1, 2주간 또 살펴야 되는데 주말 사이에 제가 이제 체크를 해온 것 중에 야스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것도 10% 올라가서 사실 뭐 우리가 모으기는 조금 그런데 중국 쪽으로 매출이 많이 발생할 전망이에요. 이제 중국 쪽에 사업을 계속 진출해서 많은 이제 인력들이 중국으로 지금 출장을 가고만 하는 상황이고 대표이사가 거의 독식을 하는 구조예요. 절반 이상. 그러고 나서 거기 남은 것에 대한 이제 별도의 매집이 또 일어났을 거고 그러니까 유통 물량 자체가 비중이 적은 상태입니다. 매출액 깔끔하게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실적이 굉장히 우수해요. 실적이 굉장히 뒷받침되는데 앞으로도 기대가 계속 꾸준히 사업을 잘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업 지금 대표이사 본인이라고 돼 있죠. 본인이 42%, 50%가 42%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유통 물량이 35%인데 그 중에서 매집된 거 누군가 매집된 거 빼고 하면은 얼마 안 돼요. 사업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LG 쪽에 납품을 많이 하는데 LG 쪽이 이제 그 LG 쪽 그 모니터 관련된 디스플레이 관련된 쪽으로 아마 납품을 잘 할 거예요. 그래서 거의 다 고객사가 이제 LG가 될 거고 맞아요. 이거 한번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업을 굉장히 잘한다고 보시면 되고 매출액 늘고 있는 거 보세요. 작년도에 1,800억까지 늘어났는데 올해는 투자를 좀 많이 했을 겁니다. 전국적으로. 그러면서 조금 이제 매출보다는 약간 투자에 집중을 하는 과정이라는데 이게 폭발할 거예요. 앞으로 폭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2020년, 21년 이렇게 가면은 이게 폭발을 한다면 지금 시총이 2,600억인데 마지막 5, 6천억 될 수 있는 거고 뭐 조단이 될 수도 있는 회사니까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종목 소개는 이 정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